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윤경빈입니다. 이 장성군 중앙초등학교가 제8회 전국 방과후 학교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중앙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소질 개발과 특기 적성에 알맞은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전국 방과후 학교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어떤 방과후 프로그램인지 궁금하시죠? 함께 만나봅니다. 저희 학교는 476명 중에 33%가 교육복지 대상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문화 혜택이 미흡하고 기초 학력도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아이들에게 방과 후에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한 소프트웨어 관련 부서나 또는 문화예술 부서를 개설하면 좋겠다는 교원위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또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희망조사를 한 결과 그런 부서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나와가지고 스마트 포고 방과학교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안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스마트 포고 방과학교 프로그램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방과후 학교도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 수업 이외의 학교 교육 활동으로 학교의 장이 학교 여건과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단위학교는 방과후 학교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며 학년 초 정규 수업 시작과 동시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프로그램은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질 높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방과후 학교 수강료는 강사료, 도서 구입비, 재료 구입비, 수용비로 구성이 돼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이나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 및 지자체 등이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죠. 이 강사료는 프로그램 운영 시수, 수강 학생 수, 프로그램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 적정 수준으로 책정을 해야 합니다. 이 수용비 또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통해 강사료의 8% 이내에서 정할 수 있죠. 방과후 학교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중고등학교에서의 입시 위주의 문제풀이식 프로그램 운영, 패키지 프로그램의 변칙 운영으로 학생의 강좌 및 강사 선택권 제한,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형식적 동의서 작성을 통한 강제적인 운영이나 신청하지 않은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어 강제 참여 유도, 방과후 학교 운영 시간에 정규 교육과정에서 계획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교재의 지문 문제 등을 교내 시험 등에 직접 인용하여 학생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강사는 그 분야에 관련된 부서 분야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 또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교육 경험이 풍부한 강사님과 또 학생들에게 전년도에 운영한 결과 만족도가 높았던 강사님들, 이런 강사님들 우선적으로 강사로 이렇게 채용을 했고, 또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의 강사님들은 저희 학교 교원 중에 이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우수한 인력이 있어서 관련된 선생님들이 직접 운영을 하셨는데, 특히 교과 시간에 그분이 방과후학교뿐만이 아니라 교담 운영을 하면서 교담 교사로서 실과 시간에 소프트웨어 분야 강의를 하고, 또 꿈틀이 동아리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방과후에서 이렇게 연계해서 지도를 하니까 상당히 교육 효과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원들의 두드러진 결과는 이렇게 방과후 선생님들도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지만 교원들이 또 참여를 한 부분들이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던 것 같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방과후 학교 연간 운영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방과 후 학교 강사 선정 계획을 심의하여 유능한 강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은 심의 받은 계획에 의거하여 강사를 모집하며 외국인을 강사로 활용할 경우 출입국 관리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심의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은데요. 먼저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에 교육 활동을 심의할 때는 프로그램 편성 계획, 강사 선정 계획, 업체 위탁 운영 관련 사항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프로그램 편성 계획을 살펴볼 때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수요가 반영돼 편성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프로그램별 수업 시수 등의 적절성을 살펴봐야 하죠. 강사 선정 계획 부문에서도 강사의 자격 기준, 선정 방법, 또 심사 기준 등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현직 교사의 경우에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동료 교사와의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토록 해야 합니다. 또 업체 위탁 여부에 대한 사전 수요 조사 및 위탁 업체 선정 방법 등의 적절성을 살펴보면서 홍보 계획, 평가 계획, 학생 관리 계획, 향후 추진 계획 등 계획의 적절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지자체, 대학 등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 여부도 확인을 해야 하죠. 이 학교 운영위원회가 방과 후 학교를 심의할 때는 수강료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특히 수강료의 적절성과 수용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수강료는 프로그램의 성격, 주당 수업 시수, 수강 학생 수, 강사의 자질, 사교육비 경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책정이 됐는지, 도서 및 재료 구입비가 적절한지, 그리고 수용비 징수의 적절성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수용비 사용 계획의 적절성을 함께 살펴보면서 수용비는 방과 후 학교 보조 인력 외에 학교장, 행정실장 등 관리자의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지, 수강료 및 강사 선정 기준, 운영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중 프로그램 신설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추가 심의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하여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학교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예산 편성 집행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약 10년 전 급격한 학생 수의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했던 시골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핸드벨 연주가이자 본교 학부모였던 고 이분희 씨는 방과 후 수업으로 전교생에게 이 핸드벨을 무료로 가르쳐줬었죠. 그리고 이 핸드벨 수업이 점차 다양한 방과 후 음악 수업으로 체계화되면서 시골 학교는 폐교 위기를 벗어나게 됐고, 지금은 오히려 음악 특성화 농촌 학교가 되어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음성 원당 초등학교의 얘기인데요.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시작한 작은 수업이 결국은 작은 시골 학교를 유명해지게 만든 사례였습니다. 방과 후 학교는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한 교육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어른들의 세심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